당신 없어서 어떡해. 밥 잘 챙겨 먹고 유럽 잘 다녀와요. 눈물로 남편을 배웅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거실 탁자에 남겨진 아이패드에서 띠링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켠 아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파리의 에펠탑이 아니라 청담동 조리원에서 젊은 여자의 발을 씻겨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금고를 열고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이 배신의 대가는 50평 펜트하우스보다 더 비쌀 것입니다. 지수 씨의 남편 외도 복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거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28인치 캐리어 2개가 현관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성우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짐짓비장한 표정으로 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 근속한 직장에서 유럽 지사로 발령받았다는 거짓된 자부심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수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6개월 금방이야. 당신이 고생이 많네. 어머니 치매기가 요즘 더 심해지셔서 걱정이긴 한데 당신 베테랑이잖아. 잘 부탁해. 지수는 남편의 옷깃에 묻은 먼지를 떼어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는 지수가 쓰지 않는 낯선 섬유 유연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지만 지수는 그저 세탁소 냄새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와요. 식사는 거르지 말고. 당신 위장약 챙겼어요? 거긴 물이 안 좋다던데. 아, 챙겼어. 나 늦겠다. 공항 리무진 올 시간 다 됐어. 들어가. 남편은 서둘러 구두를 구겨 신고는 도망치듯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늘 밖으로 돌았고 집안의 대소사와 시어머니 수발은 오롯이 지수의 몫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습관처럼 몸을 돌려 거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머물다 간 자리는 언제나 어수선했습니다. 소파 위에 던져진 신문지, 마시다 만 커피잔, 그리고 탁자 구석에 놓인 낡은 아이패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가져간다고 하지 않았나? 지수는 행주를 든 채 아이패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평소 애지중지하던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가져가려다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수가 막 아이패드를 들어 올리려던 찰나 적막한 거실에 경쾌한 알림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띠링. 화면이 켜지며 클라우드와 동기화된 최신 사진 한 장이 팝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럽행 비행기 티켓이나 공항 라운지 사진일 거라 예상했던 지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사진 속에는 화려한 꽃바구니와 함께 축 등남이라는 리본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창문 밖 풍경은 파리의 에펠탑이 아니라 지수도 익히 알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사진 귀퉁이에 찍힌 로고가 지수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청담 더 머리 다시 VVIP룸. 지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담 더 마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지수는 홀린 듯 아이패드의 잠금을 풀었습니다. 남편은 비밀번호조차 바꾸지 않았습니다. 0000. 그 안일함이 지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첩을 열자 불과 10분 전에 찍힌 영상과 사진들이 수십 장 쏟아져 나왔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를 안고 잇몸이 만개하도록 웃고 있는 남편.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자의 입에
과일을 넣어주는 남편.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이 그 여자의 부은 발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정성스럽게 주무르는 동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아, 지수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지수가 아이를 낳았을 때 회사 일이 바쁘다며 병원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산후조리는커녕 태어나자마자 시어머니 밥상을 차려야 했던 지난날의 기억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지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수는 아이패드를 가방에 거칠게 쑤셔넣고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애미야, 밥 안 주고 어디 가냐? 나 배고파 죽겠다. 안방에서 시어머니 채말자의 걸걸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죄송하다며 밥상부터 차렸을 지수였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대꾸도 없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택시, 청담동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지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지금 유럽행 비행기가 아니라 차로 30분 거리인 청담동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서 말입니다. 택시가 화려한 대리석 건물의 조리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요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면회 예약하셨나요? 302호 박성훈 씨 보호자인데요. 급하게 전해줄 물건이 있어서요. 남편분이 핸드폰을 두고 가셔서. 지수는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패드 속 사진 정보에 호수가 찍혀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은 지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지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잠시만요. 서프라이즈라서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경황이 없어서 선물을 못 챙겼거든요. 그냥 문 앞에만 두고 갈게요. 깨우면 안 되잖아요. 지수는 최대한 불쌍하고 촌스러운 아줌마처럼 보이려 애쓰며 사정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귀찮다는 듯 손짓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조용히 다녀오세요. 산모들 예민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지수는 숨소리를 죽이며 302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환기라도 시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나 다리 저려. 좀 더 세게 주물러봐. 젊은 여자의 콧소리 섞인 투정이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알았어. 우리 미주 애 낳느라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오빠가 해야지. 어때? 시원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에게는 평생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던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 잡힌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좋기 300만 원은 넘어 보이는 명품 조리원 가운을 입은 젊은 여자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고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발을 마사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가락에는 지수가 결혼 20주년 때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오빠, 그 할망구는 진짜 괜찮은 거야? 오빠 유럽 간 줄 알고 있을 거 아냐? 여자가 킬킬거리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발등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말도 마. 그 곰 같은 여편네. 내가 유럽 가서 돈 벌어오는 줄 알고 좋다고 배웅해 주더라. 멍청하기는. 어머니 치매 심해져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6개월 동안 독박 쓰게 생겼으니 꼴 좋지 뭐.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내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못 건드려. 진짜? 오빠 너무 나쁘다. 근데 좋아. 다 너랑 우리 아들 위해서 참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 여자가 어머니 수발 들다가 제풀에 지쳐서 나가떨어지면 그때 정리하고 합치자. 보험금도 빵빵하게 드러났으니까 혹시 그 여자가 과로사라도 하면 우리 대박 나는 거고. 지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수를, 아니 지수의 인생 전체를 시어머니의 간병인으로,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한 보험금 타먹는 도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촬영 중인 지수의 손이 격하게 떨렸지만 화질은 선명하게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 펜트하우스 언제 들어가? 오빠가 저번에 말한 그 50평 집 말이야. 이사갈 준비 다 해놨어. 그 여자가 알아서 집값 좀 오르면 팔겠지. 명의만 공동이지 실권은 나한테 있잖아. 너 몸 좀 풀리면 바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요양병원 싼 데로 보내버리면 돼. 지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발은 바닥에 본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난동을 부려봤자 남는 것은 미친 여자 취급과 남편의 뻔뻔한 변명뿐일 것이라는 이성이 본능을 억눌렀습니다. 지수는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의 시간은 오후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도망치듯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지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지수는 택시를 잡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졌다가 다시 붉은 분노로 물들기를 반복했습니다. 30년. 청춘을 바쳐 시댁 빚을 갚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시어머니 똥 기저귀를 갈아냈던 30년의 세월이 청담동 조리원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까와 똑같은 퀴퀴한 노인 냄새와 적막이 지수를 반겼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빈자리는 해방감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야, 이년아. 밥 달라고 몇 번을 말해. 귀구멍이 먹었냐?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최말자가 튀어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백발에 음식 국물이 묻은 내복 차림의 시어머니는 지수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베개를 집어 던졌습니다. 어딜 쏘다니다 이제 기어들어와. 남편이 돈 벌러 갔으면 집구석이나 잘 지킬 것이지. 바람났냐? 응? 베개가 지수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베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며 굽신거렸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 깊은 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배고프세요? 그래, 배고파 죽겠다. 얼른 밥상 차려와. 고기 반찬해서.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소리치며 방바닥을 쿵쿵 굴렀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선 지수의 눈에 식칼 꽂이가 들어왔습니다. 날카롭게 갈아놓은 식칼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식칼의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보험금도 빵빵하게 드러났으니까 혹시 그 여자가 과로사라도 하면. 지수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도마 위에 올려진 물을 써는 대신 칼끝으로 도마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던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왜? 밥 다 됐냐? 지수는 칼을 든 채 거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기괴할 정도로 차분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다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범? 우리 성훈이? 보고 싶지. 당장이라도 보고 싶지. 근데 유럽 갔다며. 아니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제가 만나게 해드릴게요. 아주 곧이요.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수는 손에 든 칼을 다시 칼꽂이에 꽂아 넣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 지수는 이미 얌전한 며느리의 얼굴을 벗어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강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 변호사님. 저예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네,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이에요. 지수는 전화를 끊고 안방에 걸린 결혼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가식적으로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찢겨나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자의 콧소리 소리가 안방 문을 뚫고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국에 몰래 타넣은 수면 유도제가 효과를 발휘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수는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반쪽만 비추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내면이 선과 악 혹은 인내와 복수 사이에서 갈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는 발소리를 죽여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남편의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청소할 때를 제외하고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 금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책상 아래 숨겨진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육중한 디지털 도어락이 붉은 빛을 내뿜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지만 동시에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880815. 남편이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자신의 첫 승진 날짜였습니다. 비빅.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 문이 헐겁게 열렸습니다. 지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금고 안에는 남편이 챙겨가지 않은 비상금 현금 다발이나 골드바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지수의 손에 잡힌 것은 두툼한 서류 봉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지수는 서재 책상 스탠드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서류 봉투의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문서를 집어든 지수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무배당 파워 라이프 종신보험 피보험자 한지수. 단순한 보험 증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서류, 그 다음 서류를 연달아 넘겼습니다. A생명, S화재, K손해. 국내 유명 보험사의 증권이란 증권은 다 모여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모두 한지수였고 사망 시 수익자는 전액 박성훈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계약 날짜와 보장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난달에 또 가입했어? 불과 2주 전 지수가 감기 몸살로 알아누웠을 때 남편이 지인이 실적 때문에 부탁해서 하나 들었다며 서명을 받아갔던 서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때 남편이 내민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남편을 믿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보장 내용을 훑어 내려가던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반 사망 5억, 재해 사망 10억, 질병 사망 5억. 특약까지 합치면 지수의 목숨값은 좋기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특히 주말 휴일제의 사망에 대한 보장이 기형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리원에서 남편이 상간녀에게 했던 말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과로사라도 하면 우리 대박 나는 거고.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지수가 시어머니를 수발하다가 쓰러져 죽기를 혹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직접 사고를 위장해 지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쁜 새끼. 지수의 입에서 억눌린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입에 담아본 적 없는 험한 말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을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배신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그리고 다시 차가운 사리로 바뀌었습니다. 지수는 보험 증권들을 모두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다시 봉투에 넣어 금고 안에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남편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때 거실에 놓아둔 지수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사랑 남편이었습니다. 지수는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표정을 고친 뒤 안방으로 들어가 배경을 하얀 벽으로 맞추고 영상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나야. 화면 속 남편은 호텔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쪽 배경은 교묘하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장소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술 기운이 오른 듯 붉었고 눈은 약간 풀려 있었습니다. 도착했어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잖아요.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자신의 연기력에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과장된 하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 도착하자마자 지사장님이랑 회의하고 회식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여기 시차가 있어서 지금 엄청 피곤하네. 당신은? 별일 없고? 네, 뭐 똑같죠. 어머니는 방금 주무세요. 거긴 어때요? 숙소는 괜찮아요? 뭐 회사에서 잡아준 거라 깔끔하고 좋네. 아, 피곤하다. 내일 또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 얼른 자야겠어. 당신도 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지? 내가 가서 보너스 두둑이 챙겨갈 테니까 조금만 참아. 남편의 뻔뻔한 거짓말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지수는 화면 구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남편의 어깨 너머로 언뜻 보이는 여자 핸드백의 금색 체인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응애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가 급히 끊겼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마이크 부분을 손으로 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기 소리 같은데? 지수가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 여기 호텔 방음이 좀 안 되네. 옆방에 애가 있나 봐. 시끄러워서 원. 아무튼 나 끊을게. 사랑해.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검게 변한 화면을 바라보던 지수의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사랑해? 그 입으로 사랑을 말해? 지수는 핸드폰을 침대 위에 던져버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꼼꼼한 성격의 지수가 결혼 생활 내내 가계부를 적어오던 수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수첩의 용도는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펜을 들어 첫 장에 굵은 글씨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디데이 펜트하우스 처분 및 이사.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려놓고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시장 좀 다녀올게요. 국 데워놨으니까 드시고 계세요. 시장? 갈치 사와라, 갈치. 저번처럼 비실비실한 거 사오면 밥상 엎어버릴 줄 알아. 시어머니는 숟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며 호통쳤습니다. 지수는 대꾸 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시장이 아니라 서초동 법조타운이었습니다. 지수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 강현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수의 대학 후배이자 과거 남편의 법률 자문을 몇 번 맡아준 적이 있어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지수를 본 강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배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지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아이패드와 출력해온 사진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쏟아놓았습니다. 강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리원에서의 외도 영상, 그리고 수십 장의 생명보험 증권 사본들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선배님, 이건 단순 외도가 아닙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특히 이 보험 증권들 정황상 살인 예비 음모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당장 이혼 소송하고 접근 금지 신청하셔야 해요.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소송은 안 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 사람이 재산을 빼돌릴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야. 현우야, 나 다른 방법으로 끝내고 싶어. 다른 방법이라니요? 이혼 도장은 나중에 찍을 거야. 우선 내가 잃어버린 30년 세월에 대한 보상부터 받아야겠어. 합법적으로 그 사람 재산을 가져올 방법, 내가 좀 찾아줘. 지수는 가방에서 또 하나의 서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5년 전 남편이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지수에게 써주었던 부동산 처분 및 관리에 관한 포괄적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지수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기 위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며 지수에게도 위임장을 써주며 안심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흥미롭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 아주 강력한 무기인데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재발급은 배우자, 신분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위임장에 일체의 처분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집을 팔아도 법적으로는 대리권에 의한 정당한 매매가 성립됩니다. 그렇지? 나중에 횡령이나 배임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싸우면 돼. 당장 현금이 필요해. 그 사람이 돌아오기 전에 집이랑 땅 다 팔아치울 거야. 지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선배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다만 매매 대금은 추적이 어려운 경로로 세탁하니 분산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알게 되면 바로 가압류가 들어올 테니 속전속결로 끝내야 합니다. 일주일. 일주일이면 돼.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위임장이 마치 칼자루처럼 보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동네 부동산이 아닌 조금 떨어진 곳의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펜트하우스 급매로 내놓으려고요. 시세보다 3억 낮게 부를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현금으로 즉시 잔금 치를 수 있는 분만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집주인이 거주 중이니 답사는 최소한으로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은 지수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50평대의 넓은 거실, 이태리제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남편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꾸며놓은 이 집은 지수에게는 그저 청소해야 할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뭐하냐? 밥 먹고 설거지는 했어?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저 쭈글쭈글한 얼굴과 도끼 어린 눈빛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증권 속 20억이라는 숫자를 본 뒤로는 시어머니가 그저 남편이 남겨두고 간 짐짝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사 가야 해요. 이사? 무슨 이사? 성훈이도 없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 성훈 씨가 유럽에서 큰 돈을 벌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집으로 가라네요. 어머니도 같이 가셔야죠. 아주 공기 좋고 편안한 곳으로요. 지수의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효자야, 효자. 그래, 어디로 가는데? 강남도 좋은 데로 가냐? 그럼요. 강남 한복판 아주 비싼 곳으로 모실게요. 밥도 다 차려주고 빨래도 다 해주는 곳이요. 지수는 상냥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부드러워서 시어머니는 지수의 눈 속에 숨겨진 섬뜩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가시려면 짐을 좀 줄여야 해요. 거기는 몸만 가면 다 있거든요. 어머니 아끼시는 그 자개장롱이랑 옛날 그릇들 다 버리고 가야 하는데 괜찮으시죠? 아니, 그걸 왜 버려? 비싼 건데. 새 거 사준다니까요, 아범이. 다 낡은 거 들고 가면 그쪽 사람들이 흉봐요. 아범 얼굴에 먹칠하실 거예요? 아범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체면을 깎아먹는다는 말은 시어머니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주문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버려야지. 우리 아들 기죽으면 안 되지. 시어머니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자 지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거칠 것은 없었습니다. 집을 팔고 짐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인을 반품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남편의 서재에서 값비싼 양주를 한 병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 술을 입에도 대지 않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독한 술이 필요했습니다. 잔에 따르지도 않고 병째로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속에 우라보다는 덜했습니다. 지수는 창가에 서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청담동 쪽 하늘이 유난히 붉어 보였습니다. 기다려, 박성훈. 내가 원하던 그 자유, 내가 확실하게 선물해 줄 테니까. 지수의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사모님,
내일 오전 10시에 매수 희망자가 방문하신답니다. 현금 준비되신 분이라 조건만 맞으면 바로 계약하신다네요. 지수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도장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는 지수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과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가 자고 있는 방 쪽을 한번 흘겨본 뒤 서재의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인감도장을 꺼내 손바닥 안에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도장의 감촉이 마치 승리의 예고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내일 입을 옷을 고르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늘 입던 무채색의 헐렁한 옷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옷장 구석, 결혼 전 디자이너로 일할 때 입었던 세련된 검은 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 없을 만큼 말라버린 몸이라 옷은 넉넉하게 맞을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수는 립스틱을 꺼내 붉게 칠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가 낯설지만 강인한 표정으로 지수를 마주 보았습니다. 시작해보자. 누가 먼저 죽나? 오전 10시 정각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지수는 거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긴 중년 남성과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여성이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매의 눈으로 집안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전망은 역시 끝내주네. 한강뷰가 이 정도는 나와야 펜트하우스지. 여자가 거만한 목소리로 말하며 거실 창가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남자는 바닥을 구둣발로 툭툭 치며 마감재를 확인했습니다. 지수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짐이 좀 있어서 어수선합니다. 아, 괜찮아요. 어차피 싹 뜯어 고칠 건데 뭐. 사모님, 남편분은 안 계신가 봐요? 남자가 지수를 힐끔 보며 물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공동 명의자인 남편의 부재를 확인하려는 눈치였습니다. 지수는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남편은 현재 유럽 지사에 파견 근무 중입니다. 제가 모든 위임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다 확인해 보시죠. 중개인이 서둘러 서류를 받아 검토했습니다. 남편이 5년 전 사업 자금 대출을 위해 써주었던 처분 위임장은 여전히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인감도장까지 완벽하게 구비된 것을 확인한 중개인이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는 완벽합니다, 사장님. 시세보다 3억이나 싼 급매물이라 이런 기회 다시 없습니다. 사모님이 워낙 급하게 해외로 나가셔야 해서요. 3억이라. 뭐 나쁘지 않네. 근데 현금 박치기 조건이죠? 잔금은 언제까지? 내일 오전까지 전액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명예 이전 서류 넘겨드릴게요. 지수의 단호한 말에 남자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원시원해서 좋네. 쿨거래 합시다. 여보, 이 집 계약하자. 그러든가. 근데 여기 인테리어 촌스러워서 싹 갈아엎어야겠어. 이삿짐은 언제 빼요? 내일 아침 일찍 뺄 겁니다. 몸만 나가거든요. 계약서는 일사천리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약금 5억 원이 지수의 계좌로 꽂히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입금 알림 문자를 확인하고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남편 박성훈이 평생을 바쳐 빚을 갚고 인테리어에 공을 들였던 이 집은 그가 조리원에서 상간녀의 발을 주무르는 동안 타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방문객들이 떠나고 나자 지수는 곧바로 다음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불렀던 명품 매입 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와, 사모님. 물건이 진짜 많네요. 이거 다 파시는 거예요? 업자는 거실 바닥에 늘어놓은 남편의 명품 시계 컬렉션과 골프채, 고급 양복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롤렉스, 오메가, 파텍 필립. 남편이 남자의 자존심이라며 지수 몰래 하나씩 사모았던 시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네, 전부요. 현금으로 바로 정산해 주세요. 가격은 후하게 쳐주시고요. 아유, 당연하죠. 근데 남편분이 아시면 난리 나실 텐데. 남편이 시킨 거예요. 유럽 가서 새 모델 산다고 싹 처분하라고 하네요.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업자는 의심스러운 눈치였지만 눈앞의 물건들이 워낙 탐나는 것들이라 군말 없이 감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한정판인데 상태가 아주 좋네요. 1,000만 원 아니 1,200 드릴게. 골프채는 풀세트로 500. 지수는 가격 흥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죗값을 받는 것보다 남편의 흔적을 빨리 지우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냥 다 합쳐서 5천에 가져가세요. 지금 당장. 네. 5천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최고. 업자는 횡재했다는 표정으로 즉시 5천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고는 혹시나 지수가 마음을 바꿀까봐 서둘러 물건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남편이 10년을 모은 보물들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쓰레기처럼 실려 나갔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뭐냐? 집구석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 사람들은 또 뭐고? 시어머니는 낯선 사람들이 집안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업자가 쭈뼛거리며 인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도둑놈들 아냐? 내 아들 물건을 왜 가져가? 야, 이년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수는 업자에게 눈짓으로 빨리 나가라고 신호를 보낸 뒤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도둑 아니에요. 성훈 씨가 저거 다 버리라고 했어요. 뭐? 성훈이가? 저 비싼 걸 왜 버려? 새집 가면 다 새 걸로 준다니까요. 저런 헝거 가져가면 거기 입주민들이 우리 무시해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시당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지수는 일부러 며느리를 강조하며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시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며느리를 무시해?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성훈 씨 체면 봐서라도 싹 다 바꿔야죠. 아, 그리고 어머니 패물함도 좀 주세요. 세공 다시 해서 새 것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내 패물? 그건 안 돼. 내가 죽을 때 무덤에 가져갈 거야. 시어머니는 뒷걸음질 치며 방문을 걸어 잠그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지수는 문틈을 잡고 부드럽지만 강한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 거기 다이아몬드 반지랑 금목걸이, 디자인이 너무 옛날 거라 촌스러워요. 강남 사모님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성훈 씨한테 받은 돈으로 요즘 유행하는 걸로 싹 바꿔드릴게요. 네, 진짜지? 더 크고 반짝거리는 걸로 해주는 거지? 그럼요. 알 굵은 걸로요. 믿고 주세요. 지수의 달콤한 회유의 시어머니는 결국 장롱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숨겨둔 패물함을 꺼내왔습니다. 시집올 때 해왔던 금가락지부터 아들이 첫 월급 타서 사준 목걸이까지 시어머니의 인생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받아들며 속으로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지수의 도피 자금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은 폭격을 맞은 듯 황량해졌습니다. 거실을 채우던 가구들은 딱지 스티커가 붙은 채 문 밖으로 배출되었고 장식장의 양주들은 모두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값비싼 오디오 스피커는 지수가 망치로 콘지를 찢어버려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은행 세 군데를 돌며 계약금과 물건 판 돈을 분산 예치했습니다. 일부는 달러로 환전에 숨겨두었고 일부는 추적이 어려운 무기명 채권으로 바꿨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띠링. 식탁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카드 사용 알림 XX 한 약국 250만 원 일시불. 지수가 시어머니의 신경안정제와 자신이 먹을 보약을 지으면서 남편 카드를 긁은 내역이었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서 카톡이 날아왔습니다. 여보, 무슨 한약을 250만 원이나 긁었어? 나 유럽 와서 돈 아껴 쓰는데 당신 너무한 거 아냐? 남편은 조리원 VIP실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넘게 쓰고 있으면서 아내와 어머니를 위해 쓴 250만 원이 아까워 따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헛웃음을 삼키며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어머니 기력이 너무 없으셔서 녹용 들어간 걸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당신 것도 지었어. 귀국하면 먹이려고. 몸보신해야지. 아내 것도? 그럼 진작 말을 하지. 알았어. 근데 다음부터는 미리 말 좀 해줘. 여기 물가가 비싸서 예민해서 그래. 알겠어요. 미안해요. 푹 쉬어요. 지수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쪼잔함과 이중적인 태도에 이제는 분노보다 연민이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텅 빈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소파도 버리고 없어 지수는 식탁 의자에 앉아 캔맥주를 땄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다리의 불빛들이 강물 위에서 일렁였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서울이었지만 오늘따라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잠꼬대를 하며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훈아 밥 먹어라, 엄마가 고등어 구워놨다.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아들의 끼니를 걱정하는 시어머니. 그 지독한 모성애가 며느리인 지수에게는 끔찍한 족쇄였습니다. 지수는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그 아들 밥, 이제 어머니가 직접 챙겨주세요. 저는 그만둡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켜고 SNS에 접속했습니다. 남편의 상간녀 김미주의 인스타그램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비공개 계정이 아니었습니다. 자랑 스타그램이라는 태그와 함께 조리원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은 남편이 사준 것으로 보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찍은 셀카였습니다. 울 오빠가 출산 선물로 따. 해시태그 청담동사모님, 해시태그 럽스타그램, 해시태그 남편 최고. 지수는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가계정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남편분이 돈이 많으신가 봐요. 부러워요. 상간녀가 이 댓글을 보고 우쭐해할 모습을 상상하니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곧 그 돈 많은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어 그녀 앞에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녀가 남편 최고를 외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예약 문자를 설정했습니다. 발송 시간은 내일 오전 11시. 시어머니를 조리원에 내려놓고 돌아올 시간쯤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어. 어머니 모시고 당신 계신 곳으로 갈게. 기대해도 좋아.
문자 전송 예약을 마친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텅 빈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결혼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는 네모난 자국만 남아 흉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자국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안녕. 내 지긋지긋했던 30년. 지수는 안방 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자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자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고집불통 노인네 같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이불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의 침대맡에 미리 싸둔 큰 보따리 2개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속옷과 내복, 그리고 남편의 학창시절 앨범과 상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는 아들의 역사였습니다. 이거면 됐죠? 아들 추억 끌어안고 행복하게 사세요. 지수는 거실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집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은 내일 맞이할 새로운 태양을 기다리는 듯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 구석에 펴놓은 침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딱딱하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자 동시에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조차 부르지 않은 이사는 조용하고 신속했습니다. 어차피 가져갈 짐이라고는 뒷좌석에 실린 캐리어 2개와 시어머니의 보따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텅 빈 거실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이미 부동산 중개인에게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지수의 오래된 승용차가 시동을 건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탄 시어머니 최말자는 창문에 코를 박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애미야, 우리 진짜 이사 가는 거냐? 아까 그 집보다 더 좋은 데로 가는 거 맞아? 시어머니는 불안한 듯 지수의 운전석 시트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지수는 룸미러로 시어머니와 눈을 맞추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성훈 씨가 어머니 오신다고 호텔 같은 곳을 잡아놨어요. 밥도 뷔페로 나오고 간호사들이 24시간 붙어서 수발 들어줄 거예요. 호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역시 능력이 좋아. 근데 너도 같이 가는 거지? 저는 짐 정리할 게 남아서 나중에 갈게요. 어머니 먼저 가서 성훈 씨랑 계세요. 손주도 있다던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손주? 무슨 손주? 우리 성훈이가 애를 또 낳았어? 치매로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손주라는 단어에는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지수는 핸들을 꺾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주 예쁜 아들을 낳았대요. 가서 보시면 알아요. 차는 올림픽대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지수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경쾌한 클래식 음악이 차 안을 채웠지만 지수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30분 후 차는 청담동의 화려한 언덕길을 올라 청담 더 마리 산후조리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의 성처럼 웅장한 외관의 시어머니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야, 여기가 어디냐? 무슨 궁궐이냐? 여기가 성훈 씨 있는 곳이에요. 내리세요, 어머니. 지수는 발레 파킹 요원의 의아한 시선을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부축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시어머니의 짐 가방 2개를 꺼내 로비 입구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를 보며 주눅이 든 듯 지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애미야, 나 혼자 들어가기 무섭다. 같이 가자. 지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로비 소파에 앉혔습니다.
푹신한 가죽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어머니, 저 주차하고 올 동안 여기 얌전히 계세요. 성훈 씨 금방 내려올 거예요.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 알았다. 빨리 와라. 지수는 안내 데스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여직원이 지수와 소파에 앉은 촌스러운 노인을 번갈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기 앉아 계신 할머니 302호 박성훈 씨 어머니세요. 아들 보러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박성훈 씨한테 인터폰 좀 해주세요. 어머니 로비에 와 계신다고. 아, 302호요? 잠시만요. 직원이 수화기를 드는 것을 확인한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전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애미야. 어디 가냐? 하는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지수는 들리지 않는 척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지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진정시키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왜 또 전화했어? 나 지금 바이어 미팅 중이라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경 소음은 조용했습니다. 아마 조리원 방 안에서 상간녀와 뒹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바이어 미팅? 청담동 조리원 302호에서 하는 미팅은 참 특별한가 보네. 뭐? 남편의 숨소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청담동이라니? 나 유럽이야. 거짓말은 그만해, 박성훈. 나 지금 조리원 앞이야. 당신이 미주라는 여자발 주물러주는 영상, 내 손에 다 있어. 아이패드 동기화 끄는 걸 깜빡했더라. 멍청하게. 아, 너 지금 어디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엑셀을 밟으며 차를 천천히 출발시켰습니다. 난 이제 가. 대신 당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어머니 로비에 모셔다 드렸어. 당신이 유럽 간다고 뻥치고 6개월 동안 독박 씌우려던 그 치매 노인 말이야. 무슨 소리야. 엄마를 여기다 두고 갔다고? 당신이 모셔. 아, 그리고 미주 씨한테도 전해. 시어머니 수발드는 게 며느리 도리라고. 똥 기저귀 가는 법은 내가 메모 남겨뒀으니까 잘 해보라고 해. 아, 한지수, 너 미쳤어? 당장 차 돌려. 차는 이미 떠났어. 그리고 집도 떠났어. 펜트하우스 팔았거든. 당신 인감이랑 위임장 아주 유용하게 썼어. 짐은 다 버렸으니까 거기서 퇴소하면 길바닥에 나앉든지 알아서 해. 뭐, 집을 팔아? 야, 이 도둑년아. 내 집을 내 마음대로. 내 집이기도 해. 내 청춘값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당신 금고에 있던 내 생명보험 증권들 경찰에 넘기려다 참았어. 대신 내가 당신 인생을 해지해 줄게. 잘 살아봐, 지옥에서. 지수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조리원 건물이 사이드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수의 입가에 비로소 후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조리원 302호. 전화가 끊긴 핸드폰을 멍하니 들고 있던 박성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잡지를 보던 상간녀 김미주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오빠 왜 그래? 누구야? 그 여편네야? 미주야. 큰일 났다. 그 여자가 여기를 알았어. 뭐? 진짜? 그럼 어떡해? 여기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우는 벼락 맞은 사람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네. 302호 산모님, 로비에 시어머니 오셨는데요. 짐을 잔뜩 가지고 오셨는데 아드님 찾으시면서 소란을 좀 피우셔서요. 빨리 내려와 보셔야겠는데요. 박성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김미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 그 침에 누있네. 그 여자가 여기다 버리고 갔다고? 미친 거 아냐? 일단 내려가 보자.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박성우는 가운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허둥지둥 슬리퍼를 끌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김미주도 짜증나. 를 연발하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놔라. 성훈아. 이놈들이 나를 못 가게 한다. 최말자가 로비 한가운데서 지팡이를 휘두르며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다른 산모들과 보호자들이 기겁하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훈이 사색이 되어 달려갔습니다. 엄마, 제발 좀.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최말자가 동작을 멈추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성훈아,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애미가 나를 여기다 버리고 도망갔어. 최말자는 박성훈을 끌어안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냄새나는 노인의 등장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박성훈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뒤따라 나온 김미주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냄새. 오빠, 이 할머니 당장 내보내. 여기가 어디라고 데려와? 최말자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어 김미주를 쏘아보았습니다. 화려한 가운을 입고 임산부 태를 내는 젊은 여자. 최말자의 침에 섞인 머릿속 회로가 번뜩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술집 여자냐? 내 아들 옆에 왜 붙어 있어? 최말자가 지팡이로 김미주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김미주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술집 여자?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나 오빠 애 낳은 사람이야. 당신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며느리? 내 며느리는 지수 하나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 같은 년이 감히. 최말자는 벌떡 일어나 김미주의 머리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야, 오빠, 이 미친 할망구 좀 말려. 김미주가 비명을 지르며 박성훈의 뒤로 숨었습니다. 박성훈은 어머니와 내연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 미주야, 너도 입 좀 다물어. 오빠 지금 나한테 소리쳤어? 저 노인네 편드는 거야? 당장 내보내라고 했지. 아니, 갈 데가 없잖아. 집도 팔렸다는데 어떡하라고. 박성훈의 말에 김미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집이 팔려? 펜트하우스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집 팔고 튀었대. 나 빈털털이 됐다고. 박성훈이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로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미주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빈털털이? 오빠 거지 됐어? 그럼 내 펜트하우스는? 내 다이아는? 지금 그게 중요해? 일단 엄마부터 진정시켜야 최말자가 틈을 타 박성훈의 등짝을 지팡이로 후려갈겼습니다. 이놈아, 집을 팔아먹어? 그게 어떤 집인데? 내가 그러고도 가장이냐? 로비는 막장 드라마의 촬영 현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세 사람을 떼어놓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시각 지수는 한강 다리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유심칩을 뺀 핸드폰은 이미 한강 물속으로 던져버린 뒤였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새 핸드폰, 즉
대포폰이 진동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해외 계좌 송금 완료. 잔액 달러 250만. 지수는 선글라스를 끼며 라디오 볼륨을 더 높였습니다. 날씨 참 좋네. 백미러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옥죄어 오던 감옥이 무너지고 그 폐허 속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가 서로를 물어뜯는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지수가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속도계의 바늘이 100km를 넘어 120km를 향해 치솟았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지도에 없는 곳,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훈의 비명 섞인 문자가 지수의 뇌리에는 박혀 있었습니다. 보험 해약했어? 그거 내 돈이야. 지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해약 안 했어. 대신 수령인을 바꿨지. 법정 상속인에서 복지재단으로. 지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달콤하고 짜릿한 해방의 맛이었습니다. 청담동 조리원 앞 거리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쫓겨난 세 사람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박성우는 짝짝이 슬리퍼를 신은 채 덜덜 떨고 있었고 김미주는 갓난아기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최말자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바닥에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오빠,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여기서 얼어 죽을 거야? 호텔이라도 잡으라고. 김미주가 박성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박성훈은 멍한 눈으로 핸드폰만 바라보았습니다. 카드 정지 알림 문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카드가 다 막혔어. 지수 이 여자가 분실 신고를 해버렸어. 뭐? 그럼 현금은? 지갑 가져왔을 거 아냐? 지갑이 가운 주머니에 없었어. 다 털렸다고. 나 지금 빈털털이야. 박성훈이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습니다. 김미주의 눈빛이 순식간에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박성훈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아, 너 진짜 거지야? 펜트하우스도 없고 돈도 없고 있는 거라곤 저침의 노인네뿐이야? 아, 재수 없어. 미주야, 말 다 했어? 우리 사랑한다며. 조금만 참아봐. 내가 회사 가서 가불이라도. 사랑? 돈이 있어야 사랑이지. 똥 기저귀 가는 시어머니 모시고 단칸방에서 사랑 타령이나 해. 나는 갈 거니까. 김미주는 택시를 잡아 타려고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박성훈이 쫓아가려 했지만 최말자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성훈아, 배고파. 밥 줘. 며느리 어디 갔냐? 아, 이거 좀 놔. 엄마 때문에 다 망쳤잖아. 박성훈이 어머니를 뿌리쳤지만 최말자는 바닥에 드러누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결국 박성훈은 멀어지는 택시를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봄날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몇 시간 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에 박성훈과 최말자가 짐짝처럼 구겨져 들어왔습니다. 박성훈은 지수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물 줘. 목말라. 최말자가 빈 페트병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박성훈은 울컥 치미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만 좀 해. 지수가 다 가져갔어. 엄마가 며느리 잡는 바람에 나까지 망했잖아. 왜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 왜? 이놈이 미쳤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년이 나쁜 년이지.
내가 뭘 잘못해? 최말자는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그때 최말자의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긴장 탓인지 바지에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 젠장. 진짜. 박성우는 코를 틀어쥐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늘 지수가 묵묵히 처리해왔던 일이었습니다. 박성우는 휴지를 뭉쳐쥐고 어머니에게 다가갔지만 손이 떨려 도저히 닦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화장실 구석에 처박혀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자유가 아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우는 며칠째 감지 못한 머리를 대충 털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어떻게든 회사의 사정에서 급여라도 당겨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로비의 게이트는 그의 사원증을 거부했습니다. 삑, 출입 권한이 없습니다. 왜 이래? 당황한 박성훈이 보안 요원을 불렀을 때 로비 저편에서 감사팀 직원들이 서류 봉투를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박성훈 부장님 되시죠?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아, 김 팀장. 나야. 근데 사원증이 안 먹히네. 그리고 웬 감사팀? 본사 징계위원회 결정 사항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법인 카드 사적 유용, 근무지 무단 이탈, 그리고 품위 유지 위반까지.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해명의 여지가 없으시네요. 김 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해고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뒤에는 지수가 익명으로 제보한 조리원 결제 내역과 외도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부인 되시는 분이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서 보내셨더군요. 횡령 금액은 퇴직금으로 전액 충당 처리되었습니다. 짐은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 당장 나가주시죠. 잠깐, 오해야. 이건 모함이라고. 사장님 좀 만나게 해줘. 박성훈이 소리치며 로비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그의 양팔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나, 이거 놓으라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 30년을 바쳤는데. 회사 정문 밖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내동댕이 쳐진 박성우는 넥타이가 풀어 헤쳐진 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노숙자 보듯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텔 주인이었습니다. 아저씨, 방에 있는 할머니가 벽에 똥칠을 해놨어요. 당장 와서 데리고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니까. 박성우는 핸드폰을 빗물 고인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은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지수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하지만 그 절규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남해의 한 작은 해안 마을. 통창 너머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2층 전원주택의 테라스에서 지수는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낡은 캐리어 대신 새로 산 이젤과 캔버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붓을 들어 캔버스에 바다의 색을 칠했습니다. 30년 전 미대생이었던 그녀가 결혼과 함께 꺾어야 했던 꿈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꺼진 채로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새로운 번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집에 사는 인상 좋은 아주머니가 갓단 귤 한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작가님, 그림 그리시나 봐요? 귤 좀 드시면서 해요. 아,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서 차 한잔하고 가세요.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가님, 그 낯설지만
설레는 호칭이 지수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지수라는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온전한 주인이었습니다. 아주머니와 담소를 나누며 차를 마시던 지수는 문득 창밖의 갈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의 날개짓이 눈부셨습니다. 지수는 마음속으로 지난날의 자신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며 졸이던 가슴, 시어머니의 폭언에 흘리던 눈물, 상간녀의 사진을 보며 느꼈던 비참함, 그 모든 것이 저 바다 끝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내 인생은 남을 위해 희생할 때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갈 때 가장 빛난다는 거려. 지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캔버스 위에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고 투명한 하늘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붓터치 하나하나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림 하단에 작게 서명을 남겼습니다. 2024 봄, 한지수 다시 태어나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수의 입가에 머금어진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지수님의 통쾌한 홀로서기, 정말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30년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남편에게 내린 최고의 벌은 다름 아닌 지수님의 빈자리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온전한 한지수로 빛날 그녀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지수님의 마지막 참교육 장면 보시고 속이 시원하셨다면 댓글에 사이다 혹은 화이팅이라고 짧게 한마디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